옛날에 그 이런 부분이 이제 군 내부에서 투쟁이라고 하는 게 폭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뭐 시진핑 나이가 70을 넘었죠. 네. 언젠가 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계산한다 하더라도 20년, 15년 뭐밖에 안 됐는데 옛날에 우리 왜 로마에서 아주 위대한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로마로 개선을 할 때 로마 성문 앞에서 한마디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저는 한낱 필멸의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라고 외친 다음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해서 인기도 없고 힘이 생길 수 있는데 나는 비록 승리를 했지만 우리 로마에 충성하는 겸손한 리더로서 다시 로마의 평시에 네. 로마법에다 잘 따르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전시집행법은 네. 이제 뭐 언제든지 업무에 의해서 시진핑 모르게 군이 전시 상황을 공작할 수도 있고 알면서 그냥 너 이거 좀 만들어 그러면은 또 만들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 그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뭐 따져서 하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인간이 뭐 최대의 불행이고 최대의 자연스러운 존재 언제가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중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진시황은 이 문제 때문에 불로초에 집착을 했고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 시스템도 없고 게임의 어떤 그 권력 투쟁의 게임의 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권력 잡으면은 14억 원을 마음대로 죽고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 최고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권력 게임이 적나라한 생사를 건 난투극이 최고위급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군 내부에서는 이제 혹은 또 군과 밖의 부분 가가지고 절도 없는 생사를 건 난투극이 벌어진다는 거죠. 한 1억 명이 우왕좌왕하면서. 그렇죠. 최소한 중국 공산당 당원 숫자만큼은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하죠. 예? 그럼 뭐 겹치는 경우도 예, 있고 뭐 그렇잖아. 예. 당원 아닌 자도 있고 또 군도 있고 하니까 또 당원 내에서 이거 싫다는 자도 있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면 결국 1억 명이라고. 근처에 뭐 그런 민간에. 그러니까 1억 명이 이리저리 몰리면서 패거리 나눠갖고 생사를 건 난투극을 벌이는 거라 이게.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아주 미칠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완전히 환장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걸 진시황에다가 그러니까 시진핑 우리 주석께서 참 아주 모든 연설의 끝에마다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한다. 그러니까 뭐 밖에 뭐 우리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중국사에서 포악한 황제를 어디에다 비교를 해서 해도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진핑의 전시집행법은 평양 김일성 영생교보다 더 형편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평양은 그래도 권력의 최고봉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범주가. 백두혈통. 자기들 그게 시스템이 있잖아. 백두혈통. 네.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나머지 차원에서 권력 투쟁밖에 존재를 안 해. 네, 그렇죠. 평양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기보다 안정돼 있다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 황제를 둘러싼 권력 투쟁. 네. 거기도 그 황제 혈통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혈통이죠. 일단 혈적. 차라리 참 옛날부터 그 모택동이가 그 여기가 한반도는 백두산이 제일 높으니까 백두혈통 말이 되니까 나는 티벳 혈통이다. 뭐 텐산 혈통으로. 텐산은 이제 저쪽이에요. 텐산. 그 저기 어디야? 저기.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 북쪽이죠. 야, 텐산 혈통. 그 좀 말이 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좀 현재의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 게임 질서, 권력 게임 체제를 전부 파괴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그럼 다음번엔 권력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고. 아마 우리가 역사 시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권력이 형성될 길을 파괴해 버린 거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 참나.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중간에
처음에 조금 도입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민 영수가 네. 중국 인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만들고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파괴하고 인민에 대한 무한한 이 탄압을 자기 마음에 따라서 군을 믿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 전쟁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저 백모 네. 선배께서 중국의 권력은 뭐냐면은 중국 그 국가를 약탈하는 기생충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국가를 납치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말도 고쳐야 돼. 이제 국가 납치범이야. 국가 약탈범이야. 근데 이제 국가 약탈범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해외 전문가들 말을 보면 시진핑이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다네. 세계 제일 부호래. 그러니까 시진핑의 재산이 예. 테슬라의 머스크의 재산과 네. 아마존의 베조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끈하게 약탈한 거지. 1대1로에서 그 허당스러운 그 낭비가 예. 그 낭비라고 보이지만 예. 그 낭비를 하게 되는 요인이 아주 공산당의 기득권 체제 혹은 또 밑에 그 달려 있는 그 네, 뭐 그런 프로젝트를 그 벌려야 빨 때 팔고서 제일 먹을 수 많이 있으니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저 바람만 싣고 다니는 저기 저 보석전철 뭐 그런 또 것들 다 이제 먹는 거지. 그다음 또 찍어 뭐 먹는 거지. 지방 성장들부터 해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한 것들 다 최종 기착지는 인민영수 한테 이제 시즈석한테 한 가가 있어요. 예, 그 뭐 상당 부분을 떼서 거기까지 바쳐야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화끈하게 약탈을 한 건데 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 약탈이 아니라 국가 납치로 이제 나선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탈 단계는 기생충이야. 그렇죠. 아 근데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안 돼. 안 그 돼. 바이러스의 돌이잖아. 숙주가 죽으면 안 되니까 바이러스는 변 점점 더 변이하죠. 약화되잖아. 약화되죠. 예. 숙주 너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근데 이놈의 기생충은 바이러스만큼의 지능도 없는 거라. 그래서 숙주인 국가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시진핑이라고 불리는 왕기생충의 발작이지. 발작이죠. 기생충의 발작. 이게 뭐 여러 가지 이걸 정말 문학 현실 예. 그 정치 체제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기상천외한 조치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밖에 지금 예. 이 저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인구가 14억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제국입니다. 그렇죠. 그 제국이 제국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는 힘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도리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죠. 네. 근데 우리 뭐 페르시아라든지 알렉산더, 로마 뭐 나름 중요한 소위 말하자면 훌륭한 제국이었죠. 거기서도 물질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훌륭한 네. 정신도 만들어내고 뭐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제국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제압과 지배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네. 다원성을 인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휘권자의 제국의 중심의 그 중심성은 있지만 그 네. 다원성도 인정이 되고 민족이든 지역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리고 민족이나 뭐 이 식민도 네. 일정한 자기들의 그 자치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래야 네.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네, 다 네.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제국의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질서가 잡히고 하면은 뭐 제국에 대해서 강제든 자발이든 간에 곡물 같은 거 특산물 뭐 갖다 바치고 그렇죠. 막 그것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점잖은 조공 체제가 우리도 작동을 했었고 뭐 그런 건데 그것도 있지만 특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국의 시민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이 뭐 위계적이긴 하지만 정교한 그 규정하고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법들이 민법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은
질서와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 이제 말 코드로 네. 그게 지원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국에 1949년 중공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말로는 그러니까 사이즈는 제국인데 사이전 제국인데 제국으로서의 제국으로서의 그, 이 시스템을 못 갖췄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굴러왔는데 이게 이제 2023년 네. 급기야 이제는 중국의 최고 지배자, 네. 국가 관리의 최고 책임자, 이게 국가 자체를 납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기생충 발작을 하는 그런 사태가 네. 일어났습니다. 인민해방군이 공범이죠. 네, 예. 예. 인민해방군을 공범 삼아서 시진핑이가 중국이란 국가를 납치하는 사건, 납치하는 사건. 이건 이제 말하자면 국가 기생충, 왕기생충의 발작 이렇게 봐야겠네. 그런데 이게 시진핑의 중국이 왜 이런 발작을 갑자기 일으킨 거예요? 이게 시점이 나는 묘하네요. 이런 생각이 아주 드는 아주 바로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 전쟁 아닌가 싶어요. 네. 우크라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우크라의 이 저항, 우크라 전쟁을 지켜보고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푸틴이 쉽게 이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침공하기 전에 네. 특수작전 시작하기 전에 이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 하면서 하와야 그러면서 뭐 하와 그러면서 일종의 푸틴과 시진핑의 혹은 중공과 네. 러시아의 이 결의를 굳히는 발대식을 했다 뭐 그런 거 네. 등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전에는 그랬는데 서로 중러 간의 어떤 이 아주 돈독하고 한계가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러시아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러시아가 큰 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우군이나 평등하게 우군을 안 받겠죠. 동생으로 그늘이 될 수 있는 푸틴이라 생각을 하고 자원이 있으니까 이거 잘 이용하면은 뭉치면은 이거는 미국의 음모고 다 한판 붙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회복 네. 거의 불가한 상태로 되었다라는 걸 아마 인지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전혀 하찮게 이겼던 중동부 유럽 요새 CE라고 그러죠. Central Eastern 유럽이라고 하는 중부, 동부 유럽. 그렇죠. 예. 폴란드를 중심으로 무지막지한 지금 군사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견뎌내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지금 군사 지정학적인 변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주 세계를 절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러시아도 이 하찮은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그 처절하고 네. 사투했던 이 열정과 저항, 의지, 그 다음에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네. 딱딱 눈에 지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래도 근데 이제 미군이 미군이 안 가는 진입을 안 거죠. 가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든 미국 기업들이 좀 많긴 하지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주요 소위 MNC,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세계 소위 글로벌 기업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 나오는 게 미 정부가 명시적으로 무슨 페널티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우르르 이야기하고 다 나와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겁도 나고 멘붕이 되고 그 상태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 자유공화 동맹 세력,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리더십, 예. 그 다음에
이 세계 시장의 공조 체제, 예, 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의 파병 없이도 예, 예. 이 러시아급의 핵무장 슈퍼 깡패를 박살낼 수 있다. 그렇죠. 삼축 글로벌리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예, 예.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 보여지니까 이게 피터 자야는 저 삼축 글로벌리즘의 킬체인에 걸리면 예. 중국은 1년 안에 5억 명 굶어 죽는다 그러거든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자원국이고 거기에 뭐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이 뭐 넘쳐나는 데니까 예. 그런 일이 없지만 중국은 저건 골로 간다. 그게 이제 피터 자이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조 교수님 말씀은 저런 것이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등장해서 증명이 됐거든 그 힘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네. 한번 저 방식이 증명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 방식으로 강화되는 네. 거거든. 그렇죠. 패턴이 생기고 예, 그 길이 생긴 거라서.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조지 프리드만이나 이제 커트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저 삼축 글로벌리즘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걸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저거 알잖아. 예, 다 알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래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미래가 없어진 거죠. 예, 그 이제 우리 조 박사님도 결국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예.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뭐 그냥 갈라지고 경청동지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직접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엄짝달싹 못하고 그냥 일종의 대들락이죠. 완전히 끼었죠. 네네. 사실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만이나 한반도나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전술을 준비해서 큰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다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고 이제 네, 상황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패턴이 정해지니까 차이나 디카플링도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완전히 그냥 풍선에 바람 막 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말하면 국제 정치의 국가 단위가 아니라 경제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민간인이 중국에 대한 관념, 뭐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중국에 대한 신용 뭐 이런 게 중국 다 거리두기. 거리두기죠. 네, 뭐 그쪽으로 지금 다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을 책임진 시진핑 패닉이 빠졌죠.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 이후에는 이게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나 디커플링이. 이럴 예. 때는 딱 제껴놓고 그냥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소위 현대 국가를 전체주의로 시작한 국가의 리더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꾀를 내는 죽을 거죠. 꾀를 낸다. 자충수를. 그게 이제 요번에 저는 그거다. 전시집행법이라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크라 전쟁의 그 지금 판도에서 이 삼축 글로벌리즘이 작용을 하고 전혀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뉴 메커니즘이 네. 작동을 하니까 지금 경악하고 갑자기 야 어떡하나 우선 내부터 살고 보자 황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케이 네. 믿을 거 군밖에 없다 그런 동기 측면에서는 뭐 옛날에 그러니까 군과 동업을 열은 거예요. 김정일이가 했던 성군 정치하고 비슷한데 비슷해요. 근데 내용도 달라요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라고 부르는 이제 왕초 국가 기생충에 의한 숙주 국가 납치 사건. 그렇죠. 예. 전시집행법을 보면서 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야, 과연 저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이제 뭐 역사적 이야기를 좀 네. 하죠. 뭐 이제 우리가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거 뭐 전야부터 했는데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초반까지만 해도 청나라가 엄청나게 뭐 강하기도 돈은 많이 이제 강한 걸로 이제 생각을 했죠. 뭐 영토 뭐 재정 당당당 뭐 근데 한번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저기 1930 몇 년이 1830 몇 년이죠. 39년. 제2차 아편 전쟁 한판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전투 뭐 한포 가서 몇 방 쏘고 네. 하니까 그냥 깨갱하니까. 갑자기 황제가 와서 그냥 처치해가지고 우리 저 강화조약 뭐 해가지고 우리 하자. 뭐 할까 그러니까 뭐 좀 떼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홍콩 그때 날라가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해도 그래도 청나라는 이제 정직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저기 애들이 중체 세상의 도를 다 행하고 있는 중화가 저렇게 당했어. 그래 뭐 조공 좀 주는 걸로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야 우리 뭐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수전 제압하고 난 뒤에 그 뭡니까 그 저기 중체 소용하면서 양무 운동을 했습니다. 네. 무기도 만들고 뭐 기계도 만들고 그랬는데 청나라는 우리가 너희보다 세라고 해서 천지사방에서 겁주고 다닌 건 없잖아. 없죠. 그러면서 정직하죠. 마지막에 서태후가 막 그 저기 의화단 하면서 의화단 발악을 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점잖했어요. 저쪽에도 뭐 좀 챙겨주고 뭐 오케이 뭐 같이 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나 세, 나 강해 이렇게 뭐라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뻥카를 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청은 뻥카는 안 쳤어. 안 쳤어요. 발악 같은 건 좀 있었어요. 막판에 서태후가. 근데 중국 공산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안 공산당 모택동부터 시작해서 국공 내진까지 뻥카. 그다음에 이 중화인민공화국 만들어 놓고 한 2, 3년 뭐 정리하다가 저기 뭐냐. 저 6.25 전쟁 저 어영군 파견하고 난 이후부터 53년부터 뭐 지금까지 뻥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로망이 중국은 모든 게 거짓이다 그러지. 거짓말. 중국이라고 하는 거짓말. 중국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짓말 맞아요. 중국 자체가 거짓이다. 진짜 자체가 거짓이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뭐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인종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모든 중국인들이 자기를 세계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그 허위 의식은 모든 그 담론들 내러티브 이건 전부 다 허위 의식이고 중국의 실상을 가보면은 완전한 최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시집행법이라는 것 자체도 이 뻥카적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